나는 그림을 그려야만 하오.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림은 내게 마치 목마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의 물과 같은 거요. 찰스 스트릭랜드는 그 말을 남기고 가족을 버렸다. 증권 중개인으로서 제법 잘나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떠난 것이다. 그는 떠나며 달랑 편지 한 장만을 남겼을 뿐이다. 나는 그의 아내 에이미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에이미는 남편이 당연히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찰스가 도망친 건 틀림없이 그 여자 때문이에요 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얼떨결에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그는 파리의 허름한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마주한 스트릭랜드는 내가 알던 점잖고 냉철했던 증권 중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황폐하고 남루한 차림이었다. 그 방은 마치 낡은 누더기와 캔버스 조각으로 가득 찬 작은 지옥 같았다. 그리고 그 방 한 구석에서 그는 열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해 있었다. 나의 방문을 눈치채고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고 이후 우리가 나눈 대화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만 하오.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는 더 이상 가족, 성공, 명예 같은 것은 무관심했다. 오직 그림만이 그의 전부였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마치 나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충동을 스스로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파리에 얼마간 머무를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친구인 더크 스트로브를 만났다. 더크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작품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부족해 허단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화가였다. 다만 더크는 남다른 감수성으로 스트릭랜드가 지닌 독창적 재능을 알아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스트릭랜드와 더크 스트로브의 인연은 내게 예상 밖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묘한 흥미를 끌었다. 더크는 스트릭랜드의 작품에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야성적 에너지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고 느꼈던 더크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예술적 경지에 그가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이 그처럼 창의로울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그가 스트릭랜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스트릭랜드가 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은 더크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병든 화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아내 블랑쉬에게 그의 간호를 부탁했다. 하지만 처음에 블랑쉬는 스트릭랜드를 두려워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냉소적인 말투, 심지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는 그녀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강렬함과 독특한 예술혼에 매료되어 갔다. 그것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세계였고 그는 거침없는 본능으로 그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랑쉬는 스트릭랜드에게 강하게 이끌리게 되고 급기야 스트릭랜드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다. 더크의 헌신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그를 따라가야만 자신의 모든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라며 더크를 떠났다. 그러나 스트릭랜드는 예상대로 그녀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내 그녀를 차갑게 버렸다. 절망에 빠진 블란치는 결국 음독 자살을 택했고 나는 그 소식을 전하러 스트릭랜드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비웃기라도 하듯 냉담한 태도로 대꾸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요. 그녀가 불행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 때문이지. 그녀의 생각이 균형을 잃고 감정이 오해로 물들어 있었을 뿐이요. 그에게는 사람의 마음이나 도덕적 책임감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엔 오직 그림과 예술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은 더크의 슬픔과 분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더크는 깊은 고통에 휩싸여 스트릭랜드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가 스트릭랜드의 방에서 본 것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예술 작품이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 블랑쉬의 그림이었다. 블랑쉬의 아름다움, 고통, 그리고 내면의 갈등까지 생생하게 담아낸 그 작품은 마치 그 자체로 블랑쉬의 존재를 압도하는 듯한 힘을 발산했다. 더크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여기 이 그림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고 그림은 그들의 비극적인 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더크는 혼란스러웠고 불안정한 감정에 휩싸여 무기력하게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도 경외했던 것처럼 더크 역시 스트릭랜드의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우연히 나는 타히티로 떠난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스트릭랜드는 그곳에서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의 예술 세계를 위해 살았다. 마치 그는 타히티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듯 했으며 그곳에서 예술의 정수를 그려냈다고 한다. 그는 타히티에서 죽었지만 그가 남긴 그림들은 미술계의 전설처럼 남아 후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예술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작품들은 이제 미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세상이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머신 몸이 달과 유펜스에서 그린 찰스 스트릭랜드의 삶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실제 삶을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술에 대한 극단적인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며 그들의 창작 세계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갱과 스트릭랜드의 삶을 일반적인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술적 천재성은 그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소설에서 더크가 아내 블랑시의 그림을 보고 끝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그림이 가진 예술적 진실성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릭랜드의 예술이란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반영이죠. 더크가 본 그림 속 블랑시는 단순히 그의 아내의 모습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고통과 감정까지 모두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블랑시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그림은 더크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었던 거죠. 결국 더크는 아내의 그림에서 과거에 느꼈던 고통과 혼란을 한 번에 떠올리게 되었고 그 감정의 강렬함에 압도되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크가 느낀 이런 예술적 감정마저도 세속적인 일반인들의 관점으로는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비범한 삶을 살았던 천재 예술가인 스트릭랜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도 분명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 앞에 초연함마저 내보인 스트릭랜드의 삶이 천재적인 예술성으로 미화되어선 안 되겠죠. 그럼에도 작가 서머식 몽은 이 작품을 통해 주체할 수 없는 예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대한 작품이란 이토록 비범함과 지난한 고통, 영혼의 불사름, 그 힘겨움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려 했던 것이겠죠. 결국 예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깊은 고통과 갈망 속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망과 고뇌의 깊이를 인정하고 작품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